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레몬북스에서 나온 공형조의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 2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자들이 아침마다 하는 습관과 돈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부자들의 작은 습관을 알아볼 텐데요. 자, 부자가 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첫째 시간으로 부자들은 명상을 한다 입니다. 부자들은요, 새벽마다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나 부자들 중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 중에는 리처드 기어, 기네스 펠트로, 니콜 키드먼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고 알려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일본 교세라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등 경제계 거물들도 명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운영자들도 명상을 중요한 습관으로 실행하고 있다는데요. 그중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헤지펀드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킨 비밀이 바로 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포브스 기준 세계 100대 부자에 드는 100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의 저자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책 내용에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명상이 준 삶의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명상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신뢰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하는 시간은 보통 일어나자마자 특히 새벽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이니까 부자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하루를 더 많이 사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는 시스템이 일하게 한다 입니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요. 바로 수입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한 것인데요. 기업의 대표자가 공석이라도 기업은 돌아갑니다. 심지어 대표자가 바뀌어도 운영이 되죠. 바로 이러한 것이 기업의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저자는 간단히 운영 매뉴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을 굴리려면 이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돈이 스스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투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지식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즘 1세대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적은 돈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또 저도 하고 싶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다른 시스템 구축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 글듣기 생각입니다. 다음은 부자들은 할부 구매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돈 욕심을 앞세워서 사업을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을 쫓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부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자에게는 절대 바꾸지 않는 원칙이 있다인데요.
정주영 회장은 실행이 먼저라는 원칙이 있었고 스티브 잡스의 원칙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었고 마크 저커버그의 원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자문하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계십니까? 만약 원칙이 없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정해보는 것이 어떤지요. 페이지 187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실행은 쌓여서 원칙이 된다. 부자들은 이 선순환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다음은 부자는 신뢰를 자산으로 만든다 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가에게 신용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용은 일상이라는 말인데요. 한 기업의 경영인이 주는 신뢰는 기업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에 한 일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사건은 위기관리와 윤리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주민 7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사유를 추적해보니 모두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사건 때문에 타이레놀 제조업체의 모기업자 유통을 담당했던 존슨앤존슨은 비상이 걸렸다.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투입됐을 가능성은 없으며 누군가가 판매 단계에서 고의로 청산가리를 주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존슨앤존슨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허나 한 번 떨어진 고객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은 경영자가 직접 TV 광고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했다. 소비자 여러분, 지금 당장 타이레놀 복용을 중단하고 001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모두 폐기해 주십시오. 존슨앤존슨은 이미 판매된 제품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리고 판매된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그리고 용의자에게 현상금을 내거는 등 범인 검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솔직하고 즉각적인 대처로 인해 망할 뻔했던 존슨앤존슨은 위기를 극복했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고객의 신뢰 또한 다시 반등했다. 이를 계기로 회사의 이미지는 더 좋아지고 성장했다. 다음은 부자들은 비우는 것의 가치를 안다입니다. 선한 부자, 착한 부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자들도 보면 동네의 부자 하나가 온 동네를 먹여 살렸다고 하죠. 저자는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의 예를 들어 비움으로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이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국민복원을 위해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써달라며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목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 이외의 것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돈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외에도 부자는 집 베란다가 깔끔하다. 부자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 부자는 매일 소원을 쓴다. 등의 부자들의 사소한 습관들을 언급했는데요. 책 제목처럼 돈을 부르는 습관은 거창하지도 엄청나지도 않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5년 후 부자가 된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럼 바로 실천에 옮기시죠. 저도 그러겠습니다. 이상 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